안녕하십니까. 거액자산화 양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성공 투자 습관은 강의 주제로 제가 배워야 산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 습관만, 즉 성공하는 투자 습관만 잘 가진다면 남들하고 다 똑같은 습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되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습관을 잘 만들어 가서 그게 자기 것이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2020년부터 처음 시작하신 분들, 남들 따라서 남들이 돈 번다 그래서 와서 주식을 배우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잘 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 뭐 7할 이상은 7, 80%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21년도 1월 달에 지수는 8월의 고점이지만 종목이 대다수 2021년도 1, 2월 달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른 주식은 전체에서 한 30%도 안 될 겁니다만 올해도 전체 주식 수에서 오른 게 한 30%도 안 됩니다. 미국의 S&P 500개 종목 중에서도 올해 오른 게 30%도 안 됩니다. 그럼 70%는 못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올해 말고 21년도 상반기 고점에서 오른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한 바닥 대비하면 좀 오른 것도 있지만 21년도 고점 기준으로는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한 10년 만에 한번 오는 큰 위기로 갔었죠. 종합주가지수 대다수 30-40% 빠졌고 아직도 나스닥도 빠져 있죠. 물론 빠졌지만 30%대 빠졌다고 우리도 그렇고요. 좀 올라온 상태였죠. 그렇더라도 주식 올라온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한 사상 고점을 돌파한 주식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폭락했을 때, 주식을 사모아서 올해 21년도 사상 고점을, 지수는 사상 고점 돌파 못했는데 그것을 종목으로 사상 고점 돌파한 주식을 갖고 많이 샀다면 엄청난 돈이 됐겠죠. 이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미국 주식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주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식가를 모른다는 건 쭉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주식이 있는 것은 다 알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번 보면 옛날에 얼마 갔던지도 기억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먼저 지금 한 70 내외 분들은 80년대도 돈을 벌기 시작해서 90년대, 2000년대 아마 삼성전자 주식은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보다 주식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본다면 내가 왜 그때 사놓고 좀 있지 않았을까. 내가 한번 주식 투자자들은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주식을 샀다가 좀 재미를 보고 나왔는데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노후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을 텐데 그랬을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으면 그랬으면 그것은 다 지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영화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있듯이 제 책에도 있는데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면 지금 이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 70대 내외이신 분들은 건강하신 90대까지는 쉽게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고 건강하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잘 투자 습관을 만들어가고 돈 되는 습관 만들어간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엄청난 또 투자로서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결과는.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지금도 이런 시작이죠. 주식을 한 10년 동안 했으면 돈이 안 됐고, 아니면 20년도부터 20년 전에 2020년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부터 주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돈이 안 됐다. 그러면 주식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고 싶다면, 본전이라도 찾고 싶다면 새로 모든 걸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파악해서 어떻게 바꿔갈지 그것을 오늘 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바로 성공 6강인데요. 성공 투자 습관 완성하기죠. 그동안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를 이제 강의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리스크는 어떻게 피하고 투자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성공 투자 습관을 완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실천만 하시면 다음부터는 뭐 돈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성공을 보겠죠. 그래서 오늘은 6강 성공 투자 습관 완성하기입니다. 먼저 우리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있는데요. 투자 대가의 돈에 대한 심리적 태도는 투자 대가들이 돈에 대한 어떤 생각, 마인드, 뭐 심리적인 태도 이런 게 실제로 돈을 번 사람과 돈이 못 번 사람 차이점이 아주 큽니다. 같이 나랑 내 친구랑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주식시장에서나 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이 많이 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심리 태도, 심리적 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그리고 잘 알고 있고 아주 우직한 면이 많아요. 즉 고집스럽게 우직한 측면. 바람이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 즉 줏대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휘말리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고 자기 줏대대로 주장대로 밀고 나가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돈을 버는 투자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을, 즉 부동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일반 주택도 있고요. 뭐 수익형 부동산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땅은 협소한 지역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요지의 땅은 장기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한번 사면 그 가격 이하로 잘 안 가는 게 땅의 특성이죠. 그러면 가장 내가 투자를 못하고 나는 잘 가지고 있는, 한번 사면 그냥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땅을 사면 무조건 성공하죠. 요지의 땅을 사면. 명동 땅이라든지 강남 요지 땅은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지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는 감가상각 자산이죠. 새 아파트는 어느 정도 지나면 헌아파트가 되는 거죠. 아파트는 감가상각 자산이고요.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건축물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죠. 그리고 토지는 감가상각 자체가 없습니다. 토지는 부가세도 없듯이 건축물은 다르죠. 그래서 땅을 샀을 때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거죠. 즉 땅의 가치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은, 건물은 가치가 내려가, 그 가치가 내려가 뭐 20년이면 20년 동안 그 산 원금을 20분의 1로 해서 정액 상각을 하게 되면 20년 뒤에 비용을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처럼, 그러면 내가 가장 잘 아무것도 모른다면 땅에 투자하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도 계속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패션처럼 유행이 타기 때문에 어때는 명동이 잘 되다가 어떨 때는 뭐 강남 지역,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상가는 그죠. 상가 유행을 타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죠.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만 그런 거 해야 되죠.
그냥 땅을 사서 돈 번 사람이 오늘 번 그런 그걸로 좀 상가 좋다 상가를 딱 사가지고 손실 볼 수도 있는 거죠. 많이 월세도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유명 인사가 저 어디 청라지구에 수십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 신도시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올랐습니다. 21년도 부동산 고가 때 올랐습니다. 근데 상가를 사는 사람 상가 형성 안 돼가지고 임대도 안 나가고 그냥 있고 이자만 내고 아니면 대출 없이 현금을 샀다면 수입 하나도 없이 있었던 거죠. 바로 잘 모르는데 내가 상가를 산 거죠. 잘 모르면 아파트 사야 되는 거죠. 빌라를 사신 분도 많죠. 요즘 빌라 때문에 전세 여러 가지 깡통 빌라부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빌라는 훨씬 더 어려운 상품이죠. 아파트보다는.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지고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성도 다 분석해야지. 그 건물의 자체도 어떻게 다 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분석이 아주 쉬워요. 그러면 잘 모르는 20대나 30대들은 빌라를 사면 안 되는 거죠.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돈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는 돈이 적기 때문에 목돈이 아파트는 비싸니까 목돈이 없으니까 나는 몇 천만이라도 그러면 빌라를 사면 되겠다? 아니면 돈이 1억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적은 돈으로 사가지고 그만큼 아파트 올라간다는 생각은 착각이죠. 똑같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나는 돈이 적으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소형주 실적도 안 나오고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몇 백만 원밖에 없어요. 요거를 사는 거죠. 그러면 더 어려운 걸 사는 거죠. 내가. 300밖에 없고 30만 원밖에 없어도 10만 원만 있어도 10만 원 가지고 1,000원짜리 만주를 사는 거랑 1,000원짜리 사는 거랑 백주 사는 거랑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만 원 가지고 한 주 사는 거랑 어떤 게 훨씬 더 쉬운 투자일까요? 삼성전자 사는 게 훨씬 더 쉬운 투자고 성공하는 투자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돈에 대한 접근을. 수량을 많이 산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소형주는 하루에도 막 상한가도 가고 29%, 30%도 가고 내려갈 때도 확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는 그러면 내려간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생각만 하고 막 급등한 거 보니까 거기 가자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어려운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쉬운 걸 하지 않고. 그래서 돈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어떤 내가 접근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남들하고 비슷하다면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아닌 남들은 자기 집 빼고 은행이나 부유 10억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평생 직장을 다니면 한 20억 정도 벌어서 애들 겨우 쓰고 나면 집안 찍는 거 다죠. 그죠? 그래서 돈에 대한 접근을 잘못한 거죠. 나는 부모가 준 게 나를 가르치고 직장 다니게 만드는 것밖에 없으면 나는 그러면 내 자식도 똑같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한 복권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잘 먹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데 뭘 투자하지? 부동산은 최소 1억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1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나는 주식 하려니까 주식 잘 몰라. 그래도 한 몇천 생기면 또 해. 손해 나면 또 번져나오고. 아니고 처음부터 생각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재테크는 우리 부모도 잘한 것도 없고 중산층이고 다른 사람 다 남들 똑같이 산 거죠. 인생은 잘 살아도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살아도 못 살아도. 근데 투자는 다른 거죠.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수입이 생기면 수입의 5%라도 반드시 주식을 투자를 하겠다. 주식은 단 5만 원 있어도 5만 원짜리 살 수 있고요. 10만 원, 10만 원짜리 한 주 살 수 있고요. 50만 원 있으면 엔비디아 같은 한 주 사면 되잖아요. 30만 원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한 번 사든지 아니면 우린 삼성전자를 10만 원 한 주 사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은다는 생각 접근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에서도. 그래서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라는 것은 내가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내가 왜 주식을 하든지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돈을 벌려고 주식한다면 실패하죠. 그러면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그 투자 목적을 나는 거액자산가 되겠다 목적. 아니면 나는 내 자식이 나는 자식한테 물려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한테 받은 거 없고 그럼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줄 것도 없으니까 그럼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투자를 해준다 주식을. 그럼 자식한테 어떤 주식을 물려줄지 아니면 자식한테 내가 사서 주식을 뭐 사서 물려주면 정리해서 내가 하는 상속세 정리해야 되니까 아예 자식 계좌에서 계좌에 한 달 용돈 5만 원이나 10만 원 주면 그걸로 계속 주식을 자식한 계좌에 사줬다면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 출생 신고할 때 주식 계좌를 만들어줘서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집어넣고 사고 싶은 주식 한 주를 계속 삼성전자로 사줬다든지 그러면 그 애는 20년 뒤에 성년이 됐을 때 공부 못하면 장사하면 되고요. 그 돈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걸 뭘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부모가 투자했던 방법대로 주식을 투자해서 살아도 되고. 그렇죠.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막연히 난 돈을 벌어야지 주식 투자해서 많이 벌어야지. 어떤 사람이 대박이 터졌대. 야, 어떤 사람이 뭘 사가지고 몇 배 먹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만 보고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복권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들리는 소리는 있어요. 누가 한 달이 건너면 됐대요. 그죠? 그것 때문에 복권을 사잖아요. 주식을. 그리고 좋은 꿈 꿨다고 복권을 사잖아요. 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꿈 꾸면 꿈 안 꿈보다 못해요. 좋은 꿈 꿨다 복권 사면 그거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한 달에 얼마나 산다. 아니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이런 목적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돈에 대한 심리나 주식 투자에 대한 심리에 대한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좋은 투자 습관으로. 그래서 먼저 투자 대가도 항상 가진 것을 지킨다. 이 가진 것을 지키는 내가 오늘 급여를 300만 원 타면 이번 달에 300 탔어요. 그죠? 그러면 가진 걸 지켜 300을 다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썩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300만 원 벌어서 단 30만 원이라도 내가 저장을 해두면 30만 원 벌리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30만 버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30만 원을 적금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자라도 아니면 원금이라도 본전하게 돼요. 현금을 찾아 놓든지 아니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30만 원짜리 주식을 사든지. 주식은 위험하니까 안 된다. 그러면 못 지키잖아요. 주식도 위험하지 않은 주식을 산다든지. 자, 그러면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러면 자본을 유지하고 소득 이하로 사는 것. 당연히 내가 소득보다 더 쓰면 안 되는 거죠. 단 30만이라도 10%라도 버는 거 10%라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마인드는 기본이죠. 돈 벌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벼락거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비투말도 코로나 시대에 많이 왔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 영끌, 벼락거지 이런 걸 보면서 어차피 나는 서울 집값이 평균 10억인데 평생 벌어서 20억도 안 되는데 먹고서 10억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몇십만이라도 100만이라도 200만이라도 생기면 그냥 가상화폐 하고 아니면 가상화폐 한다든지 주식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한다든지 하죠. 특히 미래의 희망이 잘 될까 희망이 크지 않으면 도박적인 거 한방에서 난 하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마인드의 심리적 태도. 내 갖고 있는 자본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100만이든 50만이지 가상화폐 한다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옆에 누가 벌었다는 것은 이미 그분들은 그 전에 시작한 거고 잘하는 분들이지. 그래서 자본주의는 항상 상위 1%를 위해서 하위 30% 최소한 30% 이상의 상위 1%에도 돈을 갖다 주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으면 상위 1, 2%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위 70%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하나의 이제 제로섬이죠. 한쪽에 벌면 한쪽에 없고요. 여기 1000억을 누가 벌면 여기 1000억을 잃는 거죠.
특히 선물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선물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 옵션이나 선물에서 여기 1,000억을 보면 1,000억을 누군가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 길게 보면 마찬가지로 워런 버핏이 500조를 벌었다? 그러면 세계에서 누군가 500조 잃은 거죠. 만약 크게 본다면. 근데 주식은 갖고 있으니까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선물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 만개가 있기 때문에 누가 100만 원 잃으면 누가 100만 원 이익을 딴 거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잘한 걸 지켜야 된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보다 훨씬 낮게 생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지금도 옛날에 집에 샀는데 그대로 살고 있고 그만큼 검소하게 살면서 계속 자본주의, 자기의 자산, 순자산의 90% 이상이 버크셔 자기 대주인, 자기 회사의 가치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듯이, 자, 그처럼 무조건 지켜야만, 종잣돈이 생기는 거죠. 투자할 재원이 생기는 거죠. 또한 이제 내가 지킨 것, 늘려가면 되죠. 내가 만약에 부동산으로 해서 나는 손질하지 않고 늘 이익을 봤다. 그럼 부동산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럼 이분은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계속 관련된 투자를 늘려가면 되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10배를 벌었다, 만약에 100배를 벌었다, 그러면 이 사람 주식을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럼 모르는데, 그래, 벌어서 부동산 딱 가면 부동산은 그냥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이 필요 조건이다. 이게 기본이죠. 돈에 대한 마인드. 저는 이제, 종목 산단 진단하면서,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삽니다. 누가 사라 그랬다고. 친구가, 지인이 사라 그랬다고. 전문가들이 사라 그랬다고. 막연한 거죠.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주를 막 하고 있는데, 아무 적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고 팔고 하는데, 나는 차트 전혀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막 가격을 따라서. 그러면 이분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투자한 돈,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갖춰주지 않는 거죠. 즉, 자신이 능력이 어떤 거 아는 게 반드시 돈을 버는데 그 자산을 늘리는데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결국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투자 틈새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절대 유혹당하지 않는다. 자, 틈새 시장, 투자 틈새 시장을 찾으라고 그랬죠. 지난 강의했던. 틈새 시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시장은 전체 세계적인 시장을 내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경기를 예측하고 금리를 예측하고 기준금리 예측하고 미국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예측이야. 전문가들 계속 한다고 해도 정확히 맞는 건 아니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세상에 다 알아가지고 완벽히 알아가지고 난 주식을 뭐 한다든지 뭘 투자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누구나. 그러면 내가 큰 자본주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투자 관련된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파악하면 절대로 유혹을 당하지 말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잘하는 것을. 세상에 잘하는 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뭐 없을 수도 있겠죠. 잘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 생각대로 꾸준히 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 한 번 사면 시세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절대 팔아먹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몇 년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이라든지 우리 집안에 암이 있는데 암보험이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주식도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보험을 가입하면 절대 해지하고 갖고 있는 뭐 10년, 20년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리고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서 월납 10만짜리 가입해서 지금까지 갖고 이자를 10% 이상 받는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아주 잘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럼 자기의 틈새 시장 그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부동산을 갖고, 그 보장성 보험, 이제 저축성 보험 이런 거, 만기가 없는 거 계속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찾아도 만기 찾지 않고 계속 있으면, 연장하고 있으면, 장기 투자를 잘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주식을 한 번 사서 안 팔고 장기로 갈 수 있는, 크게 오를 수 있는 그 주식을 찾아서 갖고 있는 거 최고죠. 매달 얼마씩 넣더라도. 그러면 그런 걸 하는 게 바로 자기의 틈새 시장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장기적 간 주식이 가면 계속 하냐고요? 가다가 반타작 났고 30% 빠지고 또 절대로 안 가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 야 친구야 왜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팔지. 그 위에서 팔았으면 되잖아. 당신 내가 그때 팔라 그랬는데 왜 안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그때 팔라 그러면 지나고 나서 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신 그때 팔라고 본인이 팔면 되죠. 본인이. 잘하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본인도 똑같은데,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지나고 나서, 과거에 그래. 가격만 보고, 그때 팔걸. 그러면 그때 팔 게 아니라, 그때 샀으면 가는 주식도 많았죠. 삼성전자도 늘 애널리스트에 나와가지고, 5,000원짜리가 3,400원 갔다가 액면가 분할 전에 액면 분할 전에 갔다가 5,000원짜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아직도 불량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비싸다고 3만 원짜리가 IMF 때 5만 원 정도 3만 원 5만 원 정도 3만 5천인가 저가가 그런데 10만 원 정도에서 반타작 되니까 반타작 이상 되니까 이제 나쁘다 그랬는데 또 다시 올라오니까 10만 원 이상가 3만 원짜리 10만 원, 20만 원 또 비싸다 그러고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또 비싸다 그러고요. 100만 원 거 또 비싸다 그래요. 그죠? 근데 비싸다 그럴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이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틈새 시장. 그럼 나는 잘 모르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잘하더라. 그러면 위기 때 사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책을 읽어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IMF 때 다들 기업들이 망하니까 망하지 않을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럼 삼성그룹도 마찬가지면 그래도 나는 삼성 믿어도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쉬운 게 뭐죠? 외국계에서 외국인 IMF 구제금융 받아와가지고 우리 은행들 다 살리고 새로 은행들 개편해서 외자 받아가지고 외국 자금 받아가지고 은행을 전부 다 그때 외국 자금이들 은행을 소유를 하게 되죠. 은행들이 투자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을 살리니까 그 대출들 하면서 저축하고 제출하면서 경기를 다시 기업도 살리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은행주를 그때 사면 되는 거죠. 외국이 들어왔으니까. 선진 기법에. 그럼 은행주를 샀으면 20몇 년 동안 배당금 받은 것만 해도 내가 투자한 돈은 다 받고요. 배당금으로. 또 주가도 올라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도 은행주는 이자가 배당금 한 5% 기본 되니까 그걸 전부 다 65%, 70% 외국인들 지분이 갖고 있어요. 그죠? 외국계 회사죠. 은행은 우리나라 거라 국민들 거 아닙니다. 외국 거죠. 삼성전자도 실제로는 배당을 절반 이상 외국인들이 갖고 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많이. 그래야 배당을 타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나는 잘 모르면서 계속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틈새 시장이 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틈새 시장,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돼요. 난 상위 5% 안에 뭐가 드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돈을 잘 번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틈새 나는 인맥이 좋아. 그러면 정보를 받는 게 그 사람이 인맥이 좋다. 그 사람이 정말 주식을 나중에 보니까 돈이 별로 없는 나랑 비슷했던 젊었을 때 나랑 비슷했는데 이 사람이 벌써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을 벌었다. 그럼 그 사람 따라서 부동산 하면 되고요. 이런 사람은 주식으로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 주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죠. 목돈, 현금을 광고비나 받아서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또 21년도 보면 거의 많이 팔았어요. 100억에 산 것을 200억 되니까 팔고 나와 적당히. 근데 300억까지 갔지만
결국은 내려와가지고 지금 누구도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배우들이 잘 나갔대, 옛날에 잘 나갔던 배우들 사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그때 따라다가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틈새 시장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투자 대가 투자 습관은 이걸 먼저 보고 이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면 주식 투자만으로 세계 갑부가 된 버핏과 소로스의 마음 습관과 전략. 즉 자산 영혼 얼마 되지 않는 거기에서 돈에서 내가 큰 돈을 번 버핏과 소로스 얘기입니다. 오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 얘기인데요. 왜 이 이야기를 둘이 할까? 부정적인 마인드를 돈에 대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나의 대다수 전문가나 투자자의 오런 버핏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조지 소로스 이야기,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레버리지 쓴다든지 선물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지 소로스를 많이 따라하죠.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오런 버핏을 많이 따라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멘토로 삼고 내가 그에 대한 철학을, 투자 철학, 투자 습관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죠. 실천하려고. 따라하기만 해도 돈은 많이 벌었겠죠. 애플 산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사도 돈이 됐고요. 얼마 전에 1월 연초에 안 샀던 테슬라 한 주도 안 샀는데 테슬라 샀을 때 알아서 또 그때 $150 내고 했나? 지금 한 $200 왔으니까요. BYD를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 15% 얼마 했으니까 그럼 그때 투자했을 때 그 이후에 나는 BYD 주식을 계속 사 모았다면 그리고 워런 버핏이 작년 그전에 이제 왔을 때 하면 그것도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제 좀씩 팔아서 나와도 돈이 되는 거죠. 즉, 돈을 많이 번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처음에 살 때 같이 들어가면 되지만 처음 살 때 안 가르쳐 주죠. 그럼 나중에라도 하고 그만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 둘이는 우리의 멘토이기 때문에 큰 돈 버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절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왜? 투자자의 90%는 일반적으로 10년 다 절대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못 버는 방법을 따라합니다. 하지 말라 한 방법만 그걸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조지 소로스 하지 말라는 그걸 해가지고 헤지 펀드들은 한순간에 망하는 거 많고요. 주식 투자자들도 대다수 장기적으로 망하는 거죠. 워런 버핏은 장기적으로 성공하지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조지 소로스와 워런 버핏 두 명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이렇게 많은데 돈에 대한 접근 방법이 마음의 태도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산 투자하지 않는다. 조지 소로스는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내가 가설을 설정, 가설대로 딱 했는데 그거 맞아요. 그러면 맞으면 수익이 좀 나잖아요. 그죠? 나면 그대로 그걸 팔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가설이 맞으니까. 그럼 원래 가설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가설이 다 돼 있으니까 맞으니까 더 투자해가지고 크게 먹고 나옵니다. 한 번에 성공하고 나오는 거죠. 그럼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 워런 버핏은 기다렸다가 왕창 다 사버리는 거죠. 그거 더 내려가면 돈이 있으면 더 사는 거고요. 오로지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늘 조금씩 비중을 20%만 사도 겁나서 1억에는 돈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여유가 있을 텐데 1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 그래도 그분 1억 가지고 5천만 원, 50%, 3천만 원 사는 것도 두려워서 시세가 1억 5천 사는데 10%는 500만 내려가면 와 500만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면 모르는 거 손해남 모르는 거죠. 1% 사든 10% 사든 모르는 건 모르는 게 투자한 겁니다. 손해나면 10% 사가 손해나는 사면 적은 게 아니라 1% 사서 손해나면 손해죠. 돈을 잃은 거죠. 1% 사든 10% 사든 100% 사든 돈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돈은 이건 적게 잃었으니까 괜찮다. 자기 합리화죠. 위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시장과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 주식 투자의 성공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야, 이 사람들 정말 똑똑하고 이 주변에 내 옆에 얼마나 똑똑한 조력 이제 스텝들이 많겠습니까? 날고 기는 스텝들이 많아도 그렇지만 그걸로 돈 버는 게 아니라 예측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에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죠. 워런 버핏은 아직도 자동차 주식은 뭐 미국 주식 한 게 있는데 별로 안 사요. BYD는 자동차로 산 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때문에 산 거고 GM 같은 것도 거의 안 사죠. 안 샀어요. 그런 얘기는 자동차 산업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과연 나한테 돈을 벌어주고 내 돈을 투자해 잃지 않을 자동차인지 그것을 분석하냐. 나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동차 산업. 왜 자동차는 각 나라에 최고의 기업들이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동차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계속 나타나고 해서 지금은 GM은 미국, 폭스바겐 유럽, 한국, 기아 현대차 우리, 일본 도요타 이렇게 다 지역을 정하니까 다른 나라 가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돈이 잃을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애플은 계속 한 거든 세상이 나중에 샀는데 세상 1등이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 요즘 애플이 저축상 뭐 정기예금도 팔잖아요, 그죠? 처럼 이제 그렇게 잘 알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수익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오직 돈을 위해서만 투자하지 않았다. 돈을 버는 자체, 투자하는 그게 일인 거죠. 일이고 그게 좋아서 하는 거고 사랑해서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이 나는 본전만 가면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주식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본전을 지킬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이랑 알고 났으면 본전이 뭐고 안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그걸로 읽고 끝나는데 10억을 갖고도 3억이 왔는데 7억이 손해났는데 매매에서 손해났는데 아직도 3억 가지고 10억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3천만 원 가지고 주식해가지고 1천만 원도 안 남았어. 몇 년 동안 장기주. 그러면 1천만 원이 다시 3천 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종목만 하나만 잘 찾으면 되지. 맨날 보니까 저 주식 샀으면 얼마나 돈이야. 바로 회복이네. 3배. 그러죠? 그런데 나의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은 없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돈을 잃지 않는 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그 투자 대상을 삼았을 때 그게 내 돈이 결국적으로 잃지 않아도 된다. 돈이 잃지 않는 건 평가 손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 청산하고 나왔을 때 돈을 빼고 나왔을 때 실제로 돈을 벌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워런 버핏은 돈을 잃지 않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도 잃지 않는 건데 그러면 항상 사자마자 늘 플러스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반타작 이상도 몇 년 동안 좀 많아요. 그죠? 그래도 처음부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서 어차피 계속 기업은 좋아질 거라는 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죠.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투자 철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100%다 그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밖에 잘할 수 있는 틈새 시간 그걸 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돈을 잃지 않는데 오직 관심을 가진다.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잃지 않는 것에 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인 가설이, 효율 시장 가설이라는 건 시장이 완벽히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다 주가에 반영된다. 근데 주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주식은. 미스터 마켓, 벤자민 그램이 시장은 미스터 마켓, 시장을 가지고 의인화해서 정신병자처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서 끊임없이 주가가 올라가고요.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빠서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더 내려가게 처박아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 정상적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다. 믿지 않는 거죠. 랜덤워크 가설이라든지 각종 학계의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 두 명의 투자 대가들은 신봉하지 않았는 거죠. 그럼 자기만의 어떤 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하라는 얘기죠. 자, 월스트리트가 대량 생산한 각종 보고서도 보잖아요. 이분들은 분석가죠.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착각하는데 우리 대다수 분들은 나는 정거사 문턱도 안 가보고 기업 분석을 해본 적도 없고 도대체 경제신문도 읽으면 머리 아픈데 나는 잘 모르니까 저렇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똑똑하고 좋은 데서 연봉도 억대 이상 받으면서 잘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착각하는 거죠. 전문가는 무조건 돈을 번다는 생각 착각이죠. 그들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소득을 받으면 사업 소득을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 이런 거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근로소득을 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근로소득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난 주식으로 돈 벌어서 양도소득 팔아서 양도소득세 뭐 대주주되면 양도소득세 내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나는 실제로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죠. 참고할 뿐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뭐 동방마스 의견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의견, 펀드 매니저 의견, 각종 TV 나온 사람들, 전문가들이 많으면 그 의견은 참고하는 거죠. 참고해서 결국은 내가 최종 결정을 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을 거의 신봉하고 믿지 말고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할인의 법칙으로 할인을 해서 생각해줘야죠. 우리가 대다수 할인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매출이 올라가죠. 뭐 전지현이 광고하면 올라가든지, 김연아가 메일웨어 광고하면 올라가든지, 뭐 아이유가 하면 뭐 술도 잘 팔리고 그런 것은 할인을 하지 않는 거죠. 아이유가 술을 먹으니까 그 술을 나도 사고 먹고 싶자 아무 연관이 없어요, 사실은. 김연아가 아침에 운동하면서 메일우유를 딱 먹어요. 그죠? 야, 그럼 나는 메일우유를 먹으면 아주 날씬해지겠구나. 이것도 잘못된 거죠. 피상적인 거잖아요. 아니죠. 운동선수가 맨날 운동하니까 자기 관리 잘하니까 날씬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고서도 마찬가지. 누구의 어떤 보고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누가 미리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요즘은 올해 들어서 올라가니까 다들 매도 의견 주잖아요. 비중 축소라든지 그냥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뭐라 그랬을까요? 2019년도, 20년도 폭락 이럴 때 19년도 막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목표가가 공장을 다 짓고 설계돼가지고 공장을 지을 계획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목표가는 몇만 원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장을 이렇게 다 짓고 계획이 있는데 전기차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공장을 지으면 3년 뒤에 5년 뒤에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현재 보이는 단가에서 목표가를 한 20-30% 해서 써놓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듣고는 그거는 참고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가 아니죠. 당연히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면 주식은 올라가는 거죠. 이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히 있었다면 공장을 지을 게 다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주식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죠? 과도하게. 그럼 에코프로 외국계 정도 에코프로 BM도 20만 원대 왔는데 30만 원이니까 목표가 12만 원이에요. 그죠? 미리 25년도께 미리 반영됐다. 아니면 27년 반영됐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이 있다. 그래도 지금 공장을 짓는 거에 계산하면 적정 주가가 그래도 꼽힌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거기에 맞춰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세계 92년도 메모리만 1등 갔는데 그럼 다른 사업을 해도 1등을 계속 하는 거죠. 돈이 지금도 현금이 거의 100조 원 이렇게 있고 있는데 뭘 해도 할 수 있죠. 그러면 끊임없이 그 기업은 성장을 해가는 거죠. 1, 2년 성장을 못해도. 그러면 1, 2년이 아니라 나는 오랫동안 10년, 5년 동안 주식을 나는 그걸 가지고 있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고서는 그냥 참고하고 결국 나는 내가 자기 자신을 장기 투자할 건지 아니면 왜 이걸 샀는지부터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 두 명의 대가는 다른 사람 생각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분석한 거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쫓아가서 내가 나의 돈을 거기다 사고 팔고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 걸 밀고 가야 되는 거죠. 우직하게. 미국 주식의 1등주는 2020년 전부터 얘기했는 엔비디아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가 지금까지 하고 그랬으면 만약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2016년도부터 제가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의 우리나라 1등은 삼성 SDI다. 그럼 지금까지 아직도 공장을 미국도 들어가 GM 합작을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럼 팔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러면 이럴 주식이 아닌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옛날부터 샀으면 밑에 사든 위에 사든 여유 자금으로 25년도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이 됐는데 그럼 25년도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격을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죠. 나의 자금이 여유 자금 이렇게 보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자신만의 생각을 갖춰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상세한 목록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가거 투자와 손익 현황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나의 수준 어디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야 되죠. 수준도 안 되면서 지금까지 60이나 은퇴할 때까지 왔는데 재테크 돈을 하나도 못 버신 분들이 이제서야 돈 벌겠다고 몇 천을 넣어가지고 구해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해야 되죠. 그럼 지금까지 재테크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재테크 돈 번 사람의 방법을 일단 모방해야 되는 거죠. 모방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주식을 했던 그 투자의 손익 현황과 자세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봐요? 스스로한테 질문해봐야 내가 왜 샀는지, 동방박사가 샀는지, 사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스스로 분석한 건지, 다른 사람 의견을 따랐는지, 아니면 단호하게 행동했는지, 우물쭈물해서 했는지, 확신이었는지. 대다수 투자자들은 만원에 살아가지고 10만 원 간다 그래도 만원에서 우물쭈물 하고 있다가 진짜 보고 가격 확인되면 진짜 3배 왔네? 3만 원 오면 그때 또 안 가고 샀는데 또 안 가면 또 10만 원 갔는데 언제 가? 기다렸다가 또 이제 10만 원 또 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내가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었는지 가신이었는지 지가 확신을 샀는데 아니다 가신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팔 것이라 결정되었는지 언제 팔지 미리 생각하고 했는지 아니면 최대 한도까지 샀는지 아니면 애매한 정도의 돈을 대수롭지 않으면 그냥 찔러보듯이 샀는지 이런 걸 보고 분석해보고 내가 왜 돈을 이런지를 분석해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좋은 투자 습관, 나쁜 투자 다 규명이 됩니다. 그 규명되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는 나는 이거 규명할 수 없다. 나는 개선할 수 없다. 그러면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 소형주에서 안 됐다. 그럼 소형주 안 하면 되고 태모제에서 안 한 건 되죠. 그래서 성공 투자 세계가 열립니다. 인정해야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지난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무엇을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이것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2가지가 있는데요. 이 12가지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드린 항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투자 진행 체크 포인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 살 것인지, 포트폴리오 구조 레버리지, 전략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충격에 대한 보호, 실수에 대한 통제, 시스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서 내가 워런 버핏과 소로스 측정은 지난번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 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지 이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여기 질문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자신의 방법, 무엇을 살 것인지, 언제 살 것인지, 얼마나 살 것인지 요 빈칸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정도를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걸 하지 않고 저는 동방박사 전문증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 탄생한 주식만 장기 투자예요. 산업 도입 초기에 삽니다. 도입 시대에서 가격 불문이에요. 아직 싸니까.
전기차는 16도 이미 시작해서 사놓고 그죠. 자 그러면 3년 요익 자금을 해야 돼 최소한. 그래야만 3년 뒤에는 이익이 나니까 폭락한 주식도 올인해야 되고 집중. 원래 설정된 도 진행된 체크하고 진행 잘 되고 있죠.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체가 그냥 선물 매도 포지션 취한다. 이건 아는 사람 하면 되고요. 이렇게 계속 요 체크를 해서 만약에 뭐 시장이 붕괴됐어요. 그죠? 붕괴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죠. 붕괴되면 나는 레버리지 쓴 것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대출받은 것은. 그러면 대출받은 거 내가 반대면 나가면 난 돈이 있으면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돈이 있어 넣을지 아니면 선물로 매도 포지션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사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다시 내가 본전에 깐다든지 청산한다든지 뭔가 해보고 이거 정말 어렵구나. 작년같이 폭락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방법을 찾아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개선을 검토해봤는데 나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지금 10년간 주식을 했는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만둬야 되죠. 당연히. 근데 또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10년 뒤에는 산업이 다 바뀌고요. 인조인간 시대가 15년 뒤에 안에 올 건데 그러면 일할 데도 없어요. 그죠? 그럼 있는 돈 다 까먹으면 지하로밖에 못 가요. 세상에 못 살아요. 그죠? 그러면 있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모르면. 근데 또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누가 돈을 벌어줍니까? 공짜는 없다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죠? 이걸 알면서도 계속 나이 들어서 계속 해요. 손해나는 거. 도박은 당장 끊어야 됩니다. 도박으로 누가 처자식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까? 주식으로 처자식 먹여 살아야 돈을 가지고 도박하다가 주식 투자로 도박처럼 하다가 그 돈 날라가면 처자식한테 어떻게 봅니까? 지금까지 안 됐으면 포기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세 가지 방법을 다 체크해서 다 채우세요. 채워야서 그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 모르면 자신의 멘토를 정하라.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정답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시장의 본질에 대한 믿음, 효율적 시장 가설인지, 차트 신봉자인지, 장기 투자 신봉자인지, 정보가 있어야 돈을 번다. 정보 신봉자인지 이것을 정말 구체화해보는 거죠. 내가 실제로 거래한 걸 보고 믿음을 구체화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유하고 오류가 없는지 검증해 본 적이 있는가,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는가, 이런 거 보고 투자의 현실의 본질이라든지 시장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걸 다 왜 움직이고 가치가 어떻게 정의가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가격이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시세 형성 원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이루는 좋은 투자의 본질까지 다 체크해보고 내가 정답이 안 나온다. 정답을 낼 수 없으면 이 정답을 내야만 내가 자신의 투자 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지속적인 성공한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요것을 못한다면 멘토 추종자를 찾아가야 돼요. 워런 버핏 책을 읽고 하든지 소로스를 하든지 아니면 동방에서 찾아 장기 투자하든지 뭔가 멘토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서 수년간 따라해봐야 됩니다. 습관. 그래서 투자 습관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돈 번 사람 옆에서 계속 같이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투자의 세계, 돈 버는 세계. 이렇게 보시고 꼭 상세하게 한번 보여준 녹화를 보면서 꼭 빈칸을 꼭 채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습관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평생 동안 성공한 투자 습관은 돈을 벌어서 돈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